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집단 감염과 고령층 환자의 증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곧 환절기에 접어드는 만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항체 치료제 개발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섯째 지금 1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분 거리두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 8월 초에 확산세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초기보다 대단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지방으로도 아직까지는 확산세가 멈추고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반경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명 정도가 식사하거나 가족 모임이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아마 이번 주까지 2.5단계를 유지하고 네. 주말 정도에 한 2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 2단계로 지금 단계를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단계로 완화를 하고 1단계로 완화하고 이렇게 점점 단계를 완화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거나 접촉이 많아지거나 마스크 착용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의 우리가 개인 방역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강공원과 같은 야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한강공원을 부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 적절히 안 되거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산을 한다거나 앞에 간격이 3m, 6m 이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굉장히 밀접한 데서 같이 있고 또 여러 명의 음식을 나눠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밀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유행이 겹칠 경우에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이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조금 논문도 나왔는데요. 네. 두 가지 특징은 고열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열이 먼저 나고 기침이 좀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호흡기 증상,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감은 근육통이 대단히 심하고 고열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19와는 일부분 감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다면은 한 사람이 그걸 동시에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 경우에 취약계층인 경우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격리 중환자 병상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료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남반구에서 이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 독감이 거의 발생이 없었고 국내만 하더라도 겨울부터 올 봄을 거치면서 독감 환자가 굉장히 적었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 독감이
많은 경우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가을에도 아마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아마 독감이 과거처럼 그렇게 유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독감하고 코로나19가 한꺼번에 같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바이러스가 여러 종이 있는데 우리가 독감이 걸리면서 다른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다른 아데노 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걸리게 되면 하나 걸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저는 임상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동시 진단 키트 도입이 이 진단하는 데 상당히 좀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우선 그 PCR 검사를 두 개를 각각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비싸고요. 네. 또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키트를 진단 시약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바이러스 세트라고 그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종 감기 바이러스뿐 아니라 아데노, 라이노, 감기 바이러스가 수십 종이 있는데 네. 한 20종 정도를 세트로 PCR 검사를 하는 것을 이미 임상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독감과 코로나19를 같이 검사를 하는 건데 PCR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금처럼 최소한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독감은 병원에 가시면 바로 검사를 하는 독감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진단율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30분 내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검사하는 진단 시약이 나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독감 검사는 독감대로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20-30분 내에 독감이 진단이 되면 그분은 타미플루 같은 약을 먹고 가시면 되는데 독감이 안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검사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독감 치료를 할지 코로나19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치료가 다릅니까? 같이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네. 약이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들어가면 상당히 증상이 완화가 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약제가 특효약으로 나온 게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더 방역 당국이 독감 백신을 좀 접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백신 접종 대상, 무료 접종 대상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부터 독감 예방 접종 그러니까 시작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네. 좀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독감 백신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6개월부터 13세 미만에서만 예방이 되고 65세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을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이 유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국민들한테 거의 37%에 가까운 1,900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는데 그 접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6개월 미만에서 청소년 위주로 이제 독감 접종을 하고 22일부터 임산부 그리고 75세,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종에 대한 연령별 기간을 잘 보시고 접종을 하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의 경우에는 2번 접종을 해야 된다면서요? 처음으로 접종하는 경우에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종, 6개월 이후부터 보통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최소한 접종을 해야 되고 만일에 내가 10살인데 한 번도 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저도 2번을 접종을 하고 내년에 다시 1회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백신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3가, 4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가는 A형 2개, B형 2개. 4개가 있는 거죠, 유형이. 그런데 이제 3가 같은 경우는 A형 2개, B형 1개. 그러니까 유행을 할 때 우리가 A형이 유행할지 B형이 유행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4개의 유행하는 A형을 예측해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거고 3가보다는 4가가 B형을 하나 더 추가하기 때문에 더 폭넓게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4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몇만 원. 근데 그걸 올해는 4가 백신까지 다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해준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인데요. 근데 네. 방역당국이 오늘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모든 국민은 또 맞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게 네, 어떻게 모든 5천 해야 됩니까?
5천만 명이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요. 예. 그 코로나19나 이제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경우에 이제 취약계층에서는 맞으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900만 명은 대안과 무료 접종이 되지만 뭐 20대, 30대 아주 건강한 경우에는 굳이 맞지 않아도 대부분 이제 잘 이겨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이 꼭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또 독감 유행만큼 더 걱정되는 게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 연휴 때 이렇게 이동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산할 위험이 있겠죠, 상당히. 네, 우선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게 되면 예. 3시간 이상 뭐 5-6시간 정도 그 고속버스를 타거나 KTX를 타고 많이 가시죠. 그 과정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아무래도 음료 섭취라든지 뭔가를 또 드시는 경우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어서 그 대중교통 내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또 휴게실에 내려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집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가 보시면 알지만 몇 명 아주 소수가 가족 모임을 통해서도 감염이 돼요. 그만큼 접촉이나 음식물을 나눠 드시거나 대화 도중에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까 나는 증상이 없지만 잠재적 감염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 추석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조금 이동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이 9월 안으로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떤 겁니까? 기존에 혈장 치료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항체 치료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혈장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는 이제 회복기 환자에서 그 항체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혈장은 그 그 회복기 환자에 있는 그 항체를 다시 주입을 하는 거고 네. 항체 치료제는 이것을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이것이 이제 중화항체이기 때문에 이걸 투입을 하게 되면 감염된 환자에게서 이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일부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와 접촉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 약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예방을 해줄 수 있어서 치료제와 예방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일상은 이미 완료가 돼서 분석 중이고 또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일상을 아마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으로 2상과 3상을 아마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오고 아마 긴급 승인이 완료가 되면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 이런 지금 항체 치료제를 치료제로 맞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최소한 2상, 3상이 끝나야 그 안정성이 되는데 다행히 항체 치료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2상 정도가 끝나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규모로 생산을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것을 생산할 수가 없죠. 백신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지금 안정성이 검증이 완전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가 긴급 승인이 돼서 맞을 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백신에 대한 우려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항체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이 완료 단계가 돼서 직접 이제 그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백신이 지금 언제 확실하게 안정성이 유효성이 검증이 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회의적인 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항체 치료제는 그 중간 단계로서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치료제 역할과 함께 아까 말씀 백신과 같은 예방 효과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